3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학 시간에는 1m보다 큰 단위는 무엇일까요? 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수학 교과서는 90쪽, 91쪽입니다. 1m보다 큰 단위가 왜 필요한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cm보다 작은 단위 1mm를 살펴봤죠. 그래서 우리가 신발 사이즈를 재는데 22cm 보다는 크고 23cm보다는 작을 때 내 발의 길이가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길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1mm라고 하는 단위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1m는 우리가 전에 배웠는데요. 이것보다 큰 단위가 왜 필요한지 아래 내용을 통해 생각해 볼게요. 희망마을 관광 명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희망동굴이 있고요. 희망산이 있습니다. 희망동굴의 길이는 9,000m, 희망산의 높이는 1,200m입니다. 9,000m를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9,000이라고 하는 숫자, 그리고 단위, 미터가 있는데요. 이것을 더 간단하게 나타내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9,000m는 1m가 9,000개 있는 거죠. 동굴이 정말 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9,000m가 아니라 90만 미터라고 해봅시다. 혹은 90만 미터보다 더 긴 것 900만, 9천만, 9억 미터라고 해봅시다. 이것은 이제 너무 길죠. 미터로 표현하기에는. 따라서 이와 같은 긴 길이 혹은 거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미터보다 큰 단위가 필요합니다.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00m를 1km이라고 표현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을 읽는 방법은 1km입니다. 지금 여기서 희망동굴이 길이가 9,000m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9, 1000을 써주는 게 아니라 1000m를 1km라고 쓰니까 9,000m 같은 경우에는 이것 대신 9,000 대신 9km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미터보다 큰 단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을 한번 따라서 써보면 1km라고 할 수 있고요. 1km는 1000m가 되고 1000m는 1km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해준 거예요. 미터를 얘기할 때도 100cm라고 하는 것을 1m로 약속했죠. 마찬가지로 1000m를 1km로 약속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1km가 얼마쯤인지 알아봅시다. 어느 정도 길이가 과연 1km가 되는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여기 아래 내용을 보면 기차 한 량의 길이는 약 20m입니다. 한 량이라고 하는 것은 기차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을 때 중간중간 호차가 다르죠. 예를 들어 기차를 타본 친구들은 알 수 있는데요. 뭐 1호차, 2호차, 3호차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호차 하나당 이것을 우리 말로 한 량이라고 합니다. 두 량, 세 량 이런 식으로 우리말에서 세는 단위인데요. 여기서 한 량의 길이가 20m, 약 20m라고 했으니까요. 10량짜리 기차, 즉 한 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량 있는 거죠. 여기가 20m면 20 곱하기 10m로 지금 10량짜리 기차 한 대의 길이를 짐작할 수 있죠.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20 곱하기 10 하면 200m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10량짜리 기차 한 대의 길이입니다. 량은 전철이나 열차의 차량을 세는 단위라고 설명하고 계시고요. 아래, 그러면 기차 5대의 길이 굉장히 긴 것 같죠. 우리가 한 대가 200m라고 했을 때 기차 5대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200m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200m예요. 그리고 또 200m고 91쪽 계속 연결돼서 보면 우리가 기차 5대의 길이는 한 대가 200m이니까요. 200 곱하기 5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걸 계산을 해주면 200 곱하기 5는 1000m로 쓸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1000m는 1km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따라서 기차 5대의 길이가 약 1km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km는 사실 굉장히 긴 거리예요. 긴 길이입니다. 기차가 5대 정도나 붙어 있어야 될 정도로 하니까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생활에서 킬로미터를 사용한 경험을 이야기해 보세요. 여기 지금 두 가지 경험이 있는데요. 주말에 등산했는데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1km도 넘게 걸었어. 우리가 보통 등산 코스 하면 길이가 그렇게 짧지는 않아요. 거리가. 따라서 1km도 넘게 걸었다라고 할 때 킬로미터를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학교 운동장을 7바퀴 돌면 1km 정도가 될까? 라고 이렇게 킬로미터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우리 도로 표지판에 보면 예를 들어 할머니 댁에 갈 때 도로 표지판에서 서울까지 20km 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도 킬로미터를 활용한 경험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따라서 킬로미터라고 하는 단위는 미터보다도 더 긴 단위, 미터보다 더 짧은 것이 센티미터였죠. 그리고 센티미터 전에 지난 시간에 밀리미터를 공부했고요. 따라서 이번 시간에 배운 킬로미터는 상당히 긴 거리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아래 등산로를 살펴보고 등산로의 길이를 나타내어 봅시다. 지금 여기가 출발 지점이고요. 여기가 정상이에요. 정상까지의 등산로는 2km보다 500m 더 길어요. 등산로의 길이를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까요? 출발 지점에서 거북 바위까지 이만큼 가는데 2km거든요. 여기까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2km. 그리고 거북 바위에서부터 정상까지가 500m예요. 그러면 이 주어진 거리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여기 보면 2km보다 500m 더 긴 것을 2km 500m라 쓰고 2km 500m라고 읽습니다. 2km 500m는 여기 2km를 2000m로 쓸 수 있죠. 따라서 2000m 500m 합친 2500m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따라서 2km 500m는 2500m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4번 다리의 길이를 나타내어 봅시다. 마포대교의 길이가 1398m일 때 킬로미터와 미터로 나타내면 1398 중에 이 1000m가 1km니까 이 1000m를 1km로 나타내고 나머지 398을 미터로 나타낼 수 있죠. 사천대교 같은 경우 2km 145m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미터로 나타내면 2km가 2000m죠. 그리고 뒤에 있는 145m를 그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대교 같은 경우 2260m 미터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2000m를 2km로 쓸 수 있죠. 그리고 남은 것이 260m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이번 시간에 배운 킬로미터를 활용해서 1km는 1000m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단위를 변환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